네, 신경증적 방어기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방어기제로 통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대상이나 사건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과도한 시도. 그래서 남의 일에 개입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주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의 조정이나 행동을 주도하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방어 계제가 바로 통제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게 실제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통제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불안이 있다고요? 잘못될까 봐. 내가 손을 안 대면 큰일 날까 봐. 이런 분들이 자녀의 학교에 가서 치맛바람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이렇게 학교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학교가 안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되지 뭐 이러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노력을 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강박이 있어요. 강박. 무슨 강박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강박인데, 이렇게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이 헬리콥터맘이 돼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따라다니죠. 그래서 막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학원 엄청 보내고 투자 엄청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통제하면서 뭐 대학교 가도 막 해외 연수 보내고 다 투자를 해줍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취직 시키고 집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막 일을 밀어주는 거죠. 막 나한테 필요한 건 필요 없어. 내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애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집 딱 사주고 차 사주고 막 맨날 막 시어머니가 막 갑자기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막 잘 지내는지 막 점검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리고 이제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통제했지. 그죠? 사실 이 통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강박이 어떤 강박이냐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도 네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는 떨어져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네가 혼자 하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네가 혼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믿어주면 이 아이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내 강박이 나만 잡는 게 아니라 주변도 잡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하면서 이제 헬리콥터맘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강박이에요. 강박. 당신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후배도 잘할 수 있어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꼭 그렇지 않아도 돼. 꼭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좀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강박이 동반된 통제라는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약자가 강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나 어려운 부분들을 방어 기제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실제로 자신의 정서나 행동이나 생각, 사고방식들을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강자와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빠진 유아가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권위자인 아버지와 똑같아지면서 동일시 되면서 자기의 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동일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동일시는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을 따라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하면서 내가 마치 연예인과 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려고 자기 약점을 강점을 보이는 연예인을 따라하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일시가 그뭐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방어 기제예요. 하지만 누구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 모델링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너무 같아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약점을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바로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시 하려고 막 접근하고 따라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리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탐색을 도와야겠죠. 왜냐하면 자기 탐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강박에 관련된 그런 방어 기제가 그래서 동일시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어 기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경측적 방어 기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신경측적 방어 기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양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양심에서 발현된 그런 방어 기제들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너무 높은 양심이거나 너무 낮은 양심이거나 문제가 되겠죠. 너무 낮은 양심은 원초화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고요. 너무 높은 양심은 초자가 시키는 그런 기준들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용의 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원하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내가 최소한 저 정도는 윤리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자기 수준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럴 수 있는 나, 또 잘하고 있는 나는 칭찬해주는 나, 이 두 가지가 다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양심에 관련된 방어 기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양심에 대한 방어 기제의 문제를 보이시는 분은 나 자신을 부족한 자신도 잘하는 자신도 나라는 것들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